시그널 면에서는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한다는 건 아는데 경기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실업률 악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은 괜찮은데 아마도 많은 실물 지표들은 경기 선행 지수가 위치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겁니다. 근데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상황은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 이벤트를 완전히 제외하더라도 감세는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감세를 해버리면 관세를 높여야 돼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러면 이 많은 부채들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2, 3주 내에 새로운 관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언급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언급했어요. 그러면 네. 이 관세는 기존보다는 조금 강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월 7일 날, 4월 2일 날 해방의 날 어쩌고 저쩌고 했고 관세하고 4월 7일 날 바닥 찍고 며칠 있다가 우리 저 90일 유예할까요 했더니만 팡 한번 뛰었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팡 튄 게 145%가 아니고 그냥 뭐 115% 까고 30% 일단 중국 그거 했을 때 또 훅 왔고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왔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예. 일단 인정할게요. 그 4월 초에 한번 쿵 빠진 거. 예. 뭐 어떻게 해서 빠진다고는 한지는 모르겠으나 강 파트장께서 계속 워닝을 줬던 그 장이 한번 왔다가 다 이제 원위치를 해버렸는데 오늘 제가 바라기는 썸네일에 예. 일부 올라갈 때 썸네일에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사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아직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요인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취약해지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반등했지만 네. 위험성 정도는 높아졌다고 저는 오히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율은 안 꺾어진다. 맞습니다. 강 파트장님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배틀을 붙으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로켓처럼 날아간다 했잖아요, 주식이. 예,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크게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시장의 전망을 함에 있어서 예. 이벤트 요인도 물론 중요하고 정책적인 요인도 중요한데 네. 이것을 압도하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가늠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제가 차트에도 한번 그려와 봤는데 예. 미국 시장하고 실업률이 예, 뭐 비슷하게 가죠. 제가 실업률은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색이 예, 실업률입니까? 이 회색선이 회색선. 실업률이고 역축이니까 네. 예, 이 그림상으로 회색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실업률도 개선되고 상황도 네. 좋은 거죠. 그때 주식시장도 좋은데 그리고 중간에 쭉 그어진 검은색 선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요 정도면 실업률 뭐 괜찮다. 네. 이렇게 이제 네.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근데 최근을 보면 이게 실업률이 좀 악화됐어요. 그림상으로 내려왔다면 실업률은 오른 거죠. 그렇죠. 역축이니까. 예. 근데 주가는 아직은 위쪽으로 요즘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예, 극히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고점 회복했고 요즘에.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핵심이 질문 두 가지가 첫 번째. 저희가 요 그림에서도 90년대 여기 한번 보시죠. 빨간색 동그라미로 했는데 요때가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네. 예, 90년부터 92년까지 요때 경제가 좀 안 좋았어요. 어허. 그래서 실업률도 악화됐는데 참 재밌게도 요때 주식시장이 잘 버텼습니다. 네. 예, 네. 혹시라도 지금이 요 90년대하고 뭔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실업률이 안 좋더라도 시장은 잘 버티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희가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이게 향후 실업률이 지금까지는 조금 부진했지만 아직 자연 실업률보다는 이게 훨씬 양호한 상태거든요. 네. 네. 근데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악화될까?
예,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낸다면 자연스럽게 하반기 큰 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뭐 흐름 끊는 진행자로 아주 요즘 매번 댓글에서 혼나고 있는 저입니다만 그래도 예. 또 한번 흐름을 끊으면서 한번 중간 정리하고 갈게요. 예. 아까 가져오신 첫 번째 장표에 예. 그러니 오늘 살펴볼 게 그거라 하셨어요. 90년대 초반 장표 예. 한번 띄워주시죠. 저 빨간 원으로 쳤던 것처럼 실업률이 악화되는데도 그때 주식은 잘 버텼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겠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화살표로 빨간색 했는 것처럼 지금 자연 실업률보다도 오히려 더 양호한 더 낮은 지금 이게 실업률이 뒤집어놓은 맞습니다. 축이니까 그 예. 상황인데 저게 자연 실업률 저 검은색 선 밑으로 추락하는 즉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인가 그 두 개를 짚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두 가지 순서대로 한번 제 나름의 답을 찾은 걸 언급드려 볼게요. 예. 첫 번째, 90년대하고 지금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90년대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위 골프전. 걸프죠. 미국이 돈 많이 썼고, 예, 그 이후로 갑자기 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때 한참 또 금리도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실업률 악화에도 시장이 잘 버텼던 거,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있다고 봐요. 밸류에이션에 맞습니다. 당시에 90년부터 92년까지 네. 미국 시장 S&P 500 PER이 거의 12배에서 13배 정도 있었습니다. PR이 12 내지 13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의 S&P 500 밸류에이션이 직전에 저희가 요번 급락 직전 최고점에서 22.4배가 밸류에이션 최고를 급락 기록했는데 직전에? 맞습니다. 요거 오늘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거 다 회복했어요. 그래요? 밸류에이션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예, 오늘자로 다 예, 회복을 예,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수준이 완전히 다르면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예. 그럼 밸류에이션도 다르게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90년대 정확하게는 90년 연초부터 예. 92년 예.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 8.25에서 최저 3%까지 이렇게 쭉 움직여서 떨어졌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맞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은 5%예요. 오호. 예, 그 시대 5%. 근데 5%대 밸류에이션이 12배 정도 됐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가 완전 5%는 아니죠. 지금은 4.5죠. 예. 예. 4.5인데 PER이 22.4배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대 양쪽을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금리는 비슷한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 밸류에이션은 여러분들 판단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지표로 판단하면 오류가 잘 나요. 그러니까 PER도 좋은 지표긴 한데 저희에게 좀 혼선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복합적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네. 예. 요즘에 버핏께서 이제 올해 연말 은퇴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버핏의 여러 가지 투자의 역사를 보면 이분이 정말 마켓 타이밍에 초고수 중에 한 분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싸졌을 때 또 매수하시고 네. 고점에서 파시고. 예. 근데 이 버핏의 기가 막힌 마켓 타이밍에서 버핏이 즐겨 보신다는 게 버핏 인디케이터 시가총액 나누기 GDP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PR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해요. 예. GDP는 이익 개념이고 시가총액은 주가 개념이고. 예. 근데 저희가 90년부터 92년까지 요때 시가총액 나누기 그 GDP 비율, 버핏 인디케이터가 50%였습니다. 50%. 예.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200%가 넘어요. 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 장표 좋은가요? 맞습니다. 여기 띄워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결론을 한번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질문 1번이었죠. 예. 실업률이 악화되더라도 시장이 잘 버텼던 거. 시장이 이미 다 반영했어요.
부진하다는 걸. 예. 예, 근데 지금 시장은 실업률 악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펀더멘탈 악화에 대해서 많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실업률이 악화가 더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오히려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으니까. 예,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예, 두 번째 핵심 질문. 실업률이 추가로 더 악화될까? 앞으로. 예,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제가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데이터를 초장기 시계열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어떤 시계열이건 다 어떤 데이터건 다 한번 맞춰 보는 거죠.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실패해요. 뭐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이게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하고 실업률이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오, 그래요? 예. 요거 한번 여러분 이 페이지 예. 네. 미국의 10년물 3개월 장단기 금리차 요거 제가 85년부터 지금까지 뭐 이게 도면의 제한상 요 정도 가져갔지만 초장기로 어떤 그 시계열로 그려도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금리에 대해서는 뭐 예단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컨센 기준으로는 아마 미국 연준이 올해 하반기 2차례 정도 내리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은 좀 하시죠. 금리를. 예. 그럼 커브는 스티프닝 되면서 여기 장단기 금리차로 표시한 녹색 선은 슬금슬금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뭐를 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채권 쪽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수익률 일드 커브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은 이거 스티프닝으로 배팅할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장기가 단기보다 더 높아지는. 맞습니다. 얘들이 금리가 내려가는 와중에 올라가든지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올라가든지. 맞습니다. 이거 그때 문 팀장이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이거는 스티프닝.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티프닝이면 베어고 예. 금리가 내려가면서 스티프닝이면 불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더라고.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시그널 면에서는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한다는 건 아는데 경기에 대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실업률 악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장단기 금리에 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률 악화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 지금 아까 가져오신 그 표를 보니까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고용 지표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그러시죠. 조금, 이러한 그냥 단순 시그널을 온전히 믿기는 어려우니까. 예. 요때부터는 이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요즘 저는 약간 좀 놀란 게 있어요. 요즘에 고용 지표 중에도 이게 고용 지표에서 선행하는 고용 지표가 있고 고용 지표 중에서도 좀 후행하는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네. 예, 고용 지표 중에서도 선행성이 있는 건 대표적으로 평균 주간 근로 시간. 요게 경기 선행 지수에도 들어가요. 이제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 일을 적게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거 사람 더 필요 없네. 그러면서 또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맞습니다. 높아질수록 경기가 좋은 거고 괜찮은 거고 실업률은 낮아질 거고.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에 오늘 컨디션 좋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팬데믹 때 저점에 이르는 거 아십니까? 이거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팬데믹 때. 예, 맞습니다. 이거 한번 장표 같이 보시죠, 여러분. 팬데믹 때 순간적으로 경제 활동이 멈췄으니까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떨어졌다는 거는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데 네. 요즘 미국이 괜찮다 그러지만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팬데믹 때하고 지금 비견될 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네. 예. 또 하나 더 이거 혹시 이거 벌써 채팅창에서 이제 실업률을 얘기하고 아버지 부시 때 90년대를 얘기했더니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 지금 무슨 AI 시대에 지금 90년대하고 비교를 하냐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예. 지금 아닌 말로 저 주간 노동 시간이 뚝 떨어지는 게 사람 대신에 로봇 쓰고 뭐 AI 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지표만 더 소개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흐름을 끊었네요. 지금부터 아닙니다. 굉장히 핵심 질문이십니다. 네.
요즘에 신규 채용률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여기에 아까하고 동일한 뭐 그 매크로상의 의미일 수 있죠. 팬데믹 때 저점 수준까지 신규 채용률이 떨어져 있다. 그때는 경제활동 멈춰서 사람 안 뽑았다 그러지만 요즘도 그만큼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 소장님 질문하셨듯이 AI 시대니까 예, 사람이 덜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덜 필요하다는 것의 핵심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향상됐다는 게 근간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럼 지표상으로도 요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해서 사람이 덜 필요하다는 그 시그널들이 모여 있으면 이건 오히려 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좀 더 예, 예.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고 그거에 대한 뭐 여러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실업률을 저희가 너무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고용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거 정말 다행히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왠지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짜고 친 게 아니라 예, 정말 이게 예,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 이게 노동 생산성에 대한 지수하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는 조금 구분하고 싶습니다. 증가율? 예, 예. 노동 생산성의 그 지수 자체는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예. 뭐 그냥 인류가 계속 이제 조금씩 발전하니까 이 지수 자체로는 저희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노동 생산성 지수에 대한 그 당시 증가율이 가속되느냐 감속되느냐. 예, 요게 중요한데 요즘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이제 감속되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증가율로 따지시더라고. 예. 그 1차 미분 개념 아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지금 미국에서 사람을 적게 뽑고 있는데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사람을 적게 뽑고 있다면 AI 시대에 의해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 일부 산업은 그럴 수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는 예, 뭔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한 판단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꿈으로 막 들어가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이해하셨어요? 저는 두 번 보고도 못 알아듣겠던데. 그냥 꿈으로만 들어간다 그 정도로만 그 이해했습니다. 정도로만. 맞습니다. 예. 근데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러면 AI 시대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고 근데 고용의 선행 지표가 떨어졌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게 사실은 근본입니다. 예. 예.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게 가설이긴 하죠. 이게 네, 모든 네, 이제 주장이 네. 가설인데 정말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2020년 요때 부양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맞습니다. 네. 예. 부양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도 좀 많이 뽑기는 해야 돼요.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부양책 많이 하고 사람들 소비 여력도 뭐 괜찮아지고 그런데 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점진적으로 사람도 좀 뽑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부양책을 조금씩 회수했단 예.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사람을 바로 자르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점점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야 되겠죠. 어허. 예.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그럼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그 지표들이 정말 찰떡궁합으로 움직였는지. 예. 여기에 보시면 10페이지. 예. 앞서서 회색선, 미국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 요거는 보여드린 바와 같고, 녹색선은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인데, 이 녹색선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준 총 자산이 늘어나면 양적 완화하는 거죠. 근데 돈 풀렸다 보면 맞습니다. 되고.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연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 행정부에서 이 국채 발행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상호 간의 행정부에서는 국채 발행 많이 해서 재정 지출도 많이 하고, 예, 연준은 그거 사주면서 돈 풀고, 예, 그러니까 부양책이 상당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요 연준의 총자산 증감으로 프락시 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 과도했던 부양책을 회수하는 시기부터 미국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에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양책 회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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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국의 경제 곳곳 지금은 고용시장 쪽에서 그 문제가 누적이 돼서 지금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시장 하락 전망한다고 요즘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표 중에도 많은 분들에게 질타를 받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지표 중에도. 예, 지표 중에도. 예. 이거 요즘에 이 제대로 워킹하는 거 맞냐. 예, 이런 지표가 뭐냐면 네. 컨퍼런스 보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아, 예, 예. 이거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틀 전에 발표된 거 또 떨어졌어요. 예, 경기 선행 지수. 예,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떨어지느냐. 예. 그런데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움직이는 경로하고 또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연준 총자산의 움직이는 경로가 거의 일치해요. 요거 차트 한번 또 같이 보여주시죠. 그래요? 예. 결국은 경기 선행 지수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워킹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지금 저기서 아래쪽에 있는 약간 회색입니다. 저거하고 예. 미국 연준의 연준 총자산. 총자산하고 예. 부양책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또는 회수하느냐. 부양책을 회수하면서 또 이게 경기 선행 지수도 떨어지는 거죠. 예.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부양책을 많이 하고 쏟아 부었을 때 기업체들은 이게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시설 투자를 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저희가 미국에 공급망 재편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또 시설 투자 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공장은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회수해 가기 시작한다면 수요도 조금씩 약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공장은 바로 이걸 이제 부셔야 되나 그래서 망치 들고 바로 부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방금 지어놨는데. 예. 자, 그러면 공장은 어쩔 수 없이 고정 비용 부담이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어허. 예. 그리고 사람도 바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예. 앞서서 보여드렸던 근로 시간도 조금씩 줄이게 되는 거고. 예. 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까지 이른다면 저희가 실업률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악화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많은 실물 지표들은 아직은 괜찮은데 네. 그 최종 종착지는 예, 저희가 경제 선후행 관계를 보면 결국 경기 선행 지수가 위치하는 그 자리까지 실물 지표도 내려갈 겁니다. 일반적인 관계로 보면. 근데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앞으로 실물 지표 많은 것들이 경기 선행 지수 저점까지 예, 지금 팬데믹 때 저점에 이른 경기 선행 지수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야, 그러네. 예. 예. 그럼 이건 상황은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 이벤트를 완전히 제외하더라도.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예. 저희가 질문 1번. 실업률이 90년대 악화됐는데 그때도 시장 견조했던 거. 야, 그때는 이미 안 좋은 걸 시장이 다 반영했다. 밸류에이션이 낮았다. 예, 하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IT 버블 붕괴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펀더멘탈이 취약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도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향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냐 이 두 번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이 부양책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쌓여 있던 경기의 하락 압력, 고용의 선행 지표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실업률에 향후 추세적인 악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은 특히 한마디로 높은 밸류에이션, 낮은 펀더멘탈
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구도가. 음흠. 이벤트를 제외하더라도. 자, 그러면 저희가 사과가 예쁘게 익었을 때 처음에는 예, 나무에 대롱대롱 잘 달려 있지만 너무 사과가 커지면 예,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커지는 거죠. 못 견디고 예,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예, 어느 정도 예. 떨어질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바닥하고 근처에 있으면 사과는 적게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펀더멘탈을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도 이 사과에서 이 바닥까지가 꽤 높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충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벤트 요인을 완전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는 해야 된다. 저희가 또 이벤트에 대해서도 시장 평가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시면 예를 들어 관세, 예. 예, 뭐 요런 것들, 예, 또뭐 지금 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감세 법안 통과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벤트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견조하면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할 때 악재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해요. 시장이 올라가면, 예.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취약하다. 그러면 악재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구도가 불안한데 이거 터질 거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렇죠. 많이 쩔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좀 찔끔 반응해요. 아, 이거 될까? 예, 미국 시장 감세 얘기가 나왔는데 S&P 500 기준으로는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예, 그 당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나스닥도 1% 이상 상승했다가 오히려 그 대부분을 반납하는 형태로 예,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반응을 볼 때도 근본적인 취약성에 대해서 시장도 좀 경계를 조금씩 이제 하고 있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게 네. 그럼 한번 이벤트 요인으로도 평가를 해볼게요. 아까 근본적인 요인으로 실험률 약화를 네.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네. 요인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감세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원은 아슬아슬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의석수였는데 거기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예, 상원 통과되면 대통령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감세는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감세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감세를 해버리면 관세를 높여야 돼요. 감세를 하면 그래서 미국 내 기업들과 개인들한테 거둬들이는 세수가 주니까 바깥에서 관세로라도 때려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무디스까지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러면 이 많은 부채들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국가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7월 8일 이후 나타나는 관세에 대해서 7월 8일이 뭐죠? 관세 유예 해놓은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네. 이 관세가 지금 사람들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거 괜찮게 흘러가네. 너무 트럼프 행정부가 세게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시지만 관세가 그게 145% 하다가 30% 오니까 예. 싸 보이지만 30%예요, 30%.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와 1대1로 예. 전부 다 협상하기는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 3주 내에 새로운 관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언급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언급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이 관세는 기존보다는 조금 강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관세율을 높인다고요? 맞습니다. 감세가 진행되는데요. 예. 그럼 어딘가에 세수 마련해서 빚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관세가 저희가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관세를 하면 미국 경제 좋자고 관세를 하는 건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좀 높게 맞은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펀더멘탈이 좀 위축은 될 수 있어요. 네. 예, 당연하겠죠. 요새 예. 뭐 중국 뭐 겉으로는 안 아파하지만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곳곳의 수요가 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미국의 곳곳의 수요가 안 좋아지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 이게 충분히 뭔가 판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면 실업률을 예, 이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의 구인자 수가 떨어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관세에 대해서 지금 정도의 수준만으로도 제가 볼 땐 구인율의 훼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감세까지 진행된 마당에 관세를 좀 더 높여서 간다면 이게 미국의 실업률 그 이벤트 요인으로 해석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 월마트에서 관세 때문에 가격을 아무래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만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 관세 먹어 너희들이 예. It's the tariff 한 거 아니야. 예. 중국이 좀 일부 부담하고 그동안 너희들 뭐 많이 벌었으니까 좀 덜 벌면 되잖아 했더니 예. 다들 알아듣고 홈디포는 약간 관세가 부담스럽지만 우리 가격 인상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럼 아마 비용을 줄일 겁니다. 기업 비용 내부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 줄이겠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점도 한번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예. 야 그러면 보자. 제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벤트가 다양한데 미국 시장이 하반기에 요번에도 보면은 일방향으로 쭉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 모양이 어떻게 될까도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것도 예, 필요할 것 좋아요. 같아요. 예, 지금 딱 예. 또 궁금한 위치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이제 올랐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게 제가 미국 분이긴 한데 업계 선배라고도 할 수 있죠. 저희 모두 이제 선배시죠. 예,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윌리엄 오닐이라고 오닐이 많은 예, 독자분들도 아실 예. 겁니다. 이분께서 2023년 5월엔 작고하셨습니다. 예. 윌리엄 오닐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도주 투자로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쇼 포지션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로 유명하십니다. 예, 양방으로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수냐면 예. 이분이 운용 기간이 25년이었는데 2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0%였어요. 예, 거의 연평균 40%. 연평균 40%입니다. 대단하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시장이 평균적으로 떨어질 땐 이런 모양을 갖더라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책도 있는데 한국의 번역서 제목으로는 윌리엄 오닐의 공매도 투자 기법. 네, 이게 절판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에 여행사마도 못 들어오시겠다. 이미 작고 하신 분이지만 예, 뭐 맞습니다. 공매도 입에 올리면 길 가다 맞는데 한국에서.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요거는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천장에서 하락. 요거는 윌리엄 오닐도 누구도 맞출 수 없다 그래요.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니까.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예. 그러다가 어떤 모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시장이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서너 차례 왔다 갔다 반등한다 그럽니다. 요게 이제 이벤트 요인에 의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근본적인 요인이 너무 골마져 있구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 이벤트 요인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하락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듣다 보니까 그거네요. 윌리엄 오닐이 저렇게 얘기한 거나 그 유명한 그 장폴 로드리게 교수의 그 불트랩 이후에 예. 불트랩 이후에 그 항복 단계로 가는 예. 그걸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맞습니다. 예. 요게 실제 사례도 사례마다 꽤 잘 맞아요. 제가 2000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2000년처럼 지금 시장이 많이 급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사례를 왜 가지고 왔냐면 2000년이 그나마 주식시장 역사에서 고점을 가장 좁게 형성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변곡점 형성 기간이 제일 짧았다고 해야 되나? 2000년이? 그러니까 상승해서 하락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떨어진 거죠. 예. IT 버블 붕괴 때. 좀 좁빗하게 급하게 떨어져서 그나마 빨리 떨어져도 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2000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하고 한번 대입해서 같이 볼게요. 2000년에도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천정에서 하락한 게 2000년 4월이었습니다. 저희 요번에 4월에 떨어졌죠. 아. 예. 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벌써 춥다. 아우 씨. 예. 4월에 떨어져 가지고. 네. 그리고 또 모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요인으로 왔다 갔다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5월부터 9월까지였어요. 9월까지?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결판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시장은 긴가민가 서로 긴가민가 싶은 거죠. 맞습니다. 의견을 서로 교환해야 되니까. 예. 예. 진정으로 정말 그런지. 예. 예. 그러다가 이거 결국 이벤트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은 결국은 실물 지표도 더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재하락한 게 그때 2000년 10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요번 주식 시장에 한번 투영을 해보면 네. 한 번에 뭔가 결판이 난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향후 지금이 5월인데 뭐 2, 3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의견을 시장이 교환하는 그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감세 때문에 이거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관세가 좀 더 높게 책정되면 이거 불안하지 않나. 또는 그때 뭐 미국제 장기물 금리가 또 톡 튀어오를 수도 있고 네. 또는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네. 설왕설래하다가 근본적인 요인은 너무 약하구나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생각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저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미국 시장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저는 한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기회는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한 시기에 인기 있는 기업들 말고 초장기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고객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을 좋은 물건을 팔고 예. 그렇게 해서 초장기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사는 기회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향후 제 예상이 만약에 맞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면 네. 그러면 소위 가치주를 사야 되는데 가치주가 제일 무서운 건 밸류에이션 트랩이지 않습니까? 싼 게 계속 싼 거. 이게 싸다고 샀는데 계속 싸서 밑에서 빌빌빌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투자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밸류에이션 트랩을 극복할 때 요령이 뭐냐면 이게 투자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주가는 장부 가치 부분에서 계속 같이 움직여요. 장부 가치가 꾸준하게 그러니까 BPS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주가도 그거 따라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네. 그런데 장부 가치는 ROE의 복리로 증가합니다. 예. ROE가 높고 꾸준하면 장부 가치도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높고 꾸준한 ROE를 가진 기업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요걸 사 들어가는 거죠. 높고 예, 꾸준한 꾸준한 ROE. 자본 수익률이 일단 높고 예. 일단 또 오르는 게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 요거는 아니고? 좀 시대적인 뭐라고 할까요?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하고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좀 자주 비교를 하는데 시스코 시스템즈도 아직 2000년대 전고점을 회복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를 계속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갖추어가는 회사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켓을 줄여요. 뭐냐 하면 네. 점점 인터넷망 구축을 해 갈수록 네. 앞으로 해야 될 망 구축의 네. 그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엔비디아도 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점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렇게 구축을 할수록 저희가 신규 제품이 바로 나왔다고 해서 작년에 데이터 센터 증축하고 이때 칩 바꾼 거 바로바로 교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마켓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소모적인 걸 만드는데 ROE가 높고 꾸준한 거 제가 몇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요 기업 알고 계시는 몇 분들 페이지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예. 브라운 포맨 알고 계신 분들은 약주 좋아하시는 분. 요거 위스키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스키 만드는 회사. 예. 아마 소장님
그 잭다니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은 좀 그렇습니까? 못합니다. 예, 요 기업도 지난 뭐 3, 40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했는데 예. 요즘 소비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어허. 근데 저희가 물건이 안 팔릴 때 의류 기업은 치명적입니다. 유행 타니까 버려야 되죠. 근데 위스키 만드는 회사는 물건 안 팔릴 때 놔두면 이거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렌타인 뭐씨 몇년산 따지듯이.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잠깐만 지금 저 Y축이 로그 축이에요? 로고 축입니다. 그럼 저 주가 저 로그 축으로 해놓으니 그냥 45도로 올라가는 거지. 저거 우리 그냥 보는 명목 차트로 그러면 저것만 완전 날아가는 그림이겠네. 로켓으로 날아가는 와. 차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치약. 회사거든요. 예. 이거 치약이 데이터 센터처럼 스스로의 마켓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치약은 계속 써야죠. 예, 치약 재활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요런 주가도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저희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 맥도날드야 뭐 당연한 거고 햄버거 먹고 다시 햄버거를 재활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난리 나죠. 예. 그래서 저 뭡니까 우리 워렌 버핏 옹이 예. 코카콜라는 안 버렸구나. 맞습니다. 포트에서.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기업 중에 S&P 글로벌. 저는 이거 인류가 금융 활동을 하는 이상해야 계속 뭔가 이제 서비스를 계속 받을 것 같거든요. 그 무디스- S&P 글로벌 뭐 PMI 제조 PMI 이거 발표하는 그 회사예요? 그 S&P 신용평가회사. 요거 포함한 회사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예,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무디스, S&P, 피치. 얘들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좋아요? 예, 맞습니다. 뭔 돈을 그렇게 번다고? 꾸준하게 버는 거죠. 꾸준하게 버는 ROE가 높고 꾸준한 거에 대한 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비록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을 전망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저희들은 이러한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면 저는 괜찮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한번 좀 짚어봐 주세요. 지금 예. 어쨌거나 작년까지 그렇게 헤매던 우리 시장인데 지금 연초 이후로 보면은 미국 3대 지수 다 지금 마이너스고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2%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4%가 넘는데 예. 금년 들어서 예. 우리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연초 이후 8%, 예. 코스닥 5.57. 예. 이 소리 들으면 또 우리 화나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셔. 예. 어? 지수는 그렇게 올랐나? 예. 내 계좌는 벌은데 예. 이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좋아요. 예.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대로 이 승부처에서 결국 한 번 더 전저점을 갖다 가든지 전저점보다 하회하든지 하는 그런 장이 올 때 우리는 야들보다 더 빠집니까? 덜 빠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대단히 확률 높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미국 시장 하락보다 한국 시장 하락폭은 현격하게 적을 겁니다. 저희 한국이 덜 빠질 거예요. 그렇게 빠질 보신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차셨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타당성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호. 우선 부진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코스피가 결국 운명을 묶여 있는 게 수출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출 증가율은 그 환율도 되게 민감해요. 맞습니다. 예. 수출 증가율과 환율.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수출 증가율과 교육 조건인데, 아하. 예, 여기 18페이지 보시면 이게 수출 증가율 3개월 이동 평균 시킨 건데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이 글로벌 구도를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주요 변곡점이 코스피가 수출 증가율과 일치했는데 코스피가 위쪽으로 갈까? 요거는 좀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예, 부진할 수 있고 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교육 조건 증가율도 저희 코스피에 대단히 잘 들어맞는 선행 변곡점 예측 지표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서 교육 조건 지수 중에서 만약에 유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교육 조건은 올라가요. 예, 저희가 비용이 싸지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달러가 약했다. 다른 말로는 원화가 강해졌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여기 19페이지 보시듯이 교육 조건 증가율은 아래로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달러가 좀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 조건 이게 좋다고는
향후에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데 참 재밌게도 저희 코스피가 현격하게 덜 빠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IMF를 제외하고는 저희 코스피가 트레일링 PBR 0.75배를 안 깨더라고요. 0.75 하회한 적은 없다. 맞습니다. 예, 국가가 부도난다고. PBR은 들어봤는데 트레일링 PBR은 뭐예요? 예, 이제 예상치 말고 음. 과거 확정돼서 나온 거. 요걸 트레일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확정돼서 나온 이러한 장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0.75배, 그러니까 25% 정도 할인하면은 그 정도에는 정말 바닥이다. 예, 역사적으로 이거는 참 잘 지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 예. 참. 예. 이게 좀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이게 누군가 능력 좋으신 분들이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여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0.87배. 현재 지금 코스피. 예. 그럼 0.75배하고는 그렇게 거리상으로 멀진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사과를 표현했는데 사과가 미국의 사과는 좀 높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높은 나무에. 근데 떨어질랑 말랑해서 바닥까지 좀 많이 떨어질 수 그 있거든요. 뉴턴이 그 밑에서 낮잠 자다가 좀 다칠 수도 있네. 맞습니다. 예, 크게 다칠 수 있죠. 근데 한국의 그 사과로 표현하면 그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예쁘게 연그러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사과가 많이 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닦아서 먹으면 되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국 시장이 대세 하락하더라도 저희 코스피가 트레일링 PBR 0.75배 이르면 설령 미국 시장이 폭락해도 한국 시장이 옆으로 기어버려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요것도 역사적으로 참 이 트레일링 PBR 0.75배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사례입니다. 그때 IT 버블 붕괴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코스피가 트레일링 PBR 0.75배 그러면 사과가 툭 떨어져도 상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기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매력 있는 업종들은 좀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게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아까 저 뭡니까 잭 다니엘 만드는 그 위스키 회사하고 또 뭐 맥도날드도 말씀하신데 국내에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국내에는 제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업종별로. 저희가 종목도 찍어 주시지. 살짝 실수해서 그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실수 안 하도록 잘 한번 해볼게요. 저베타 주식. 일단 시장이 안 가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은 고베타 주식, 시장보다도 훨씬 오른 폭이 반발력이 있는 주식이 좋은데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다면 저베타 주식이 좋습니다. 근데 저베타라도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잘 가긴 했어요.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의 투자자분들도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미리 선점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저베타 주식 중에서 음식료가 있는데 음식료의 동력은 만약에 제품 가격 인상했다.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이익이 잘 나요. 마진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러우 전쟁 휴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곡창지대인데 국제 곡물 가격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료가 요즘도 잘 가는데 저는 더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료. 근데 요즘 너무 잘 올라서 좀 조정 받으실 때 사자. 이런 어떤 전술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불당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거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리고 요즘에 통신 서비스 기업체 하나는 좀 소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 하나라고 말씀하실 거 뭐 있어 다 알아들으신데 SKT, 유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도 하고 아마 금리도 내릴 것 같아요. 추경하는데 폴리시 믹스를 해야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금리도 같이 내릴 건데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갈 때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게 그럼 누가 배당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을 이기느냐. 그 종목은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땐 배당주가 인기가 좋아요. 근데 배당주의 양대 산맥은 은행하고 통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금리가 내려가면 예대 마진은 일반적으로 축소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럼 은행은 본업이 안 좋아요. 그럼 배당주 중에서 은행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 그럼 남아 있는 게 통신입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그 종목 하나 제외하면 나머지 두 종목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요즘 또 날라가요. 예,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 받을 때 하반기에는 배당주의 매력이 좀 상당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금리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 또 유틸리티면 요거는 뭐 종목 거의 하나죠. 한전. 한전. 예, 한전도 요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전이 오른 동력이 이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전기료 가격 산업용이긴 하지만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9% 이상. 자,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미국 쪽이 펀더멘탈이 불안하다면, 펀더멘탈 불안이라면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우 전쟁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래도 또 에너지 가격은 떨어져요. 뭐 이란산 쏟아질 거고 무슨 이란산이란다 러시아산 나올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오펙 국가들도 아씨 짜증나 우리도 퍼내 이래 될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화학주는 저는 좀 경기가 불안할 때 쉽게 추천은 안 드려요. 이게 경기 민감주니까 화학은. 예, 경기가 좋을 때 잘 가는 게 화학이니까. 근데 요번에 화학은 조금 특이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부양책을 한단 말이죠. 중국. 예. 그러니까 수요가 고만고만하지만 어느 정도는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화학의 대표적인 원재료 비용이 유가인데 수요가 고만고만한데 유가가 떨어진다? 그럼 화학이 의외로 실적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요즘 컨센으로 조사해봐도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화학입니다. 화학이 장기 투자 대상물이라고 절대 추천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내수주도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살짝만. 예. 저희가 내수주 얘기하기에 앞서서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금융위기 전후로 저희 한국의 유동성하고 부동산 가격의 구조가 좀 달라요.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위기 전에는 저희가 녹색선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때 경기도 좋은 겁니다. 경기 너무 좋으면 경기 좀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거니까.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금융위기 전에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볼게요. 녹색선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 내린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향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좀 푸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그 족족 누가 그 유동성 향후에 이게 경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푼 건데 누가 이 유동성을 쪽쪽 다 빨아가느냐면 부동산이 다 빨아가는 형태로. 그래서 뭐 금리를 내리든 유동성을 풀든 전부 대한민국 유동성은 전부 공구리에 박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이게 향후 문제점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주식 전략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추경하고 금리 내릴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은 또 꿈틀할 수 있겠죠. 이제 향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종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지방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건설주가 지방에 남아 돌던데 아파트. 맞습니다. 여기서 또 더 짓는다고요? 더 짓기보다는 아마도 유동성의 효과를 이제 좀 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주가 역사적으로 최저 PBR이거든요. 최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요즘 또 건설주들이 또 꿈틀거리대. 맞습니다. 건설주 대장주가 이제 현대건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꿈틀거려요. 요즘 근데 저베타 주식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향후로 하반기에 물론 한국의 건설주도 장기 투자 대상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하반기만큼은 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렇게 건설주까지 움직인다면 내수 소비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은 저희가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회피해야 될 대상물이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유통으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아. 요즘 오프라인 유통도 예, 역사적 최저 PBR에서 좀 꿈틀대고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 예,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치고 빠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아, 예, 심지어 그래요. 요새 호텔 레저도 예, 호텔 신라까지도 좀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